안녕하십니까. 마이바씨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오늘은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번째 동영상에서 유상증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유상증자의 개념, 회계 처리, 그 다음에 세계 회사의 어떤 공시 자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무상증자도 그 비슷한 그 순서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무상증자. 우리 유상증자 할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유상증자하고 좀 개념이 많이 틀리죠. 둘 다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똑같아요. 자본금을 늘리고 그 다음에 주식수가 늘어나고 신주를 더 발행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유상증자는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이. 근데 무상증자는 무상으로 자본금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자본이 변동이 없어요. 전체 자본. 그런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을 해요. 전입한다는 말은 뭐냐면 바꾼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이쪽으로 바꾼다는 돌린다는 거예요. 돌려. 예. 그런 의미인데 아마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래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어떤 회사의 자본의 구성이에요. 자본이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설명할 때 지금 이제 왼쪽이 차변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른쪽이 대변이라고 했어요. 차변과 대변은 큰 의미가 없고 그냥 왼쪽 오른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계의 용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산. 차변에는 자산이 오고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분계를 할 때에도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차변,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대변, 자본이 증가하는 것은 대변, 반대로 부채가 감소한다. 그럼 차변, 자본이 감소한다. 차변, 자산이 감소한다. 대변.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이 자본이 이 자본이에요. 이 자본의 세부적인 내용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자, 자본금 5억, 자본잉여금 6억인데 이 자본잉여금의 내용이 뭐냐면 주식발행 초과금이라는 거예요. 주식발행 초과금은 27번째 유상증자를 할 때 배웠습니다. 이번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익잉여금은 2억이라는 거예요. 2억인데 이익잉여금의 세부적인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이익준비금은 뭐냐면 우리가 배당을 하잖아요. 배당. 회사가 이제 이익으로 해서 배당을 해요. 그리고 이익잉여금 저번에 항상 설명드렸죠. 이게 누적이라는 거. 누적. 단기순이익의 누적. 누적돼 왔던 거. 우리가 그래 이익잉여금을 통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데 배당을 할 때 다 배당하지 말고 그 10분의 현금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을 해놔라. 적립을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2억 5천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10분의 1 이상씩 적립을 해라. 이게 이익준비금이에요. 상법상 이건 이게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요. 법정 적립금. 그래서 우리가 무상증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해요? 자본금으로 돌린다고 했죠? 이때 자본금으로 돌릴 때 자본잉여금은 다 가능해요. 돌리는 게. 전입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전입. 돌린다는 것도 전입. 전입이란 회계적인 용어로는 전입. 자본잉여금은 다 가능하고 전입이 가능하고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만 가능해요. 법정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다른 법정 적립금이 또 있어요. 있는데 우선 오늘은 그냥 이 정도 선에서만 설명을 드릴게요. 법정 적립금. 어떤 법의 적립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거, 강제되어 있는 거. 그런 적립금만 가능해요. 법정 적립금. 그래서 여기서는 이익준비금만 가능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돼서 자본계가 13억이라는 거예요. 회사의 주식수가 10만 주라고 가정해요. 10만 주, 액면 금액이 5천 원. 이렇게 가정을 해요. 무상증자를 1대1로 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한 주당 한 주씩 무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주식을. 자본금을 늘리면 한 주씩 무상으로 준다. 그러면 10만 주니까 몇 주를 줘야 돼요? 10만 주를 더 늘리죠. 그러면 총 주식수가 어떻게 돼요? 20만 주로 증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주식수가 20만 주로 증가가 된다. 왜? 무상증자를 1대1로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회사가 나는 이걸로만 다 하겠다. 5억을 지금 5억이잖아요. 1대1로 하니까 5억이 증가돼야 되죠. 자본금이.
5억이 증가를 해야 돼요. 왜? 무상증자가 1대1이니까 현재 지금 자본금이 10만 주에 5억이에요. 지금 5억이니까 지금 5억을 증가시킨다고 가정을 해요. 이렇게 가정을 해요. 가정을 하고 자, 그러면 이 자본금 5억, 그 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5억. 이것은 뭐예요? 자본이 줄어드는 것은 차변으로 온다고 했죠. 차변. 그 다음에 자본이 늘어난 것은 대변. 줄어드는 것은 차변, 대변. 그래서 자본금 5억, 주식 발행 초과금 5억을 감소시키고 자본금 5억을 늘리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자본금은 5억이 증가가 됐으니까 10억이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 5억이 감소가 됐으니까 1억이 돼요. 그래서 총 자본은 13억이 돼요. 13억. 13억. 그래서 이 13억하고 똑같죠. 자본은 변동이 없는데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렸어요. 전입을 했어요. 그래서 자본의 구성만 변동이 됐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줄어들고 자본금이 늘어나고, 이건 대변으로 갔고 차변으로 갔고, 이건 대변, 차변. 자, 이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볼게요. 똑같은데 회사에서 나는 자본잉여금보다 이익 준비금을 먼저 자본금으로 돌리고 싶다. 그러면 이익 준비금 5천만 원 줄여줘요. 자본을 줄여주는 것은 차변. 자본이 줄어드는 것은 차변. 늘어나는 건 대변. 자본금 대변 5천만 원 5억을 늘리고 나머지를 차이금액 4억 5천을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줄여줘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주식 발행, 자본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입했다는 표현을 써요. 전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자, 자본금이 늘어났죠. 5억이 10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이 5천만 원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익준비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임의적립금만 남았죠. 임의적립금만. 이익준비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주식발행 초과금이 4억 5천이 줄어들었어요. 4억 5천. 그럼 6억에서 4억 5천 줄어드니까 1억 5천이 됐어요. 그래서 총 자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상증자는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자본의 변동이 없어요. 자본의 변동이 없이 단지 자본 구성이 바뀔 뿐이에요. 어떤 기업 가치의 변동은 없어요. 기업 가치의 변동은 없다. 유상증자는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자산이 증가되잖아요. 자산도 증가되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자산도 증가되고 자본도 증가되고, 거기다 이제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자본금도 증가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도 발생하면 이게 되고, 액면 발행은 이거 발생 안 하지만, 자, 그래서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랑 비교를 해봤어요. 둘 다 주식 수는 증가해요. 액면 금액은 똑같죠. 똑같고 바뀌지가 않아요. 자본금은 둘 다 증가해요. 근데 얘는 현금이 들어와요. 현금이 들어오고 얘는 현금이 안 들어와요. 현금이 안 들어가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바뀌지 않죠. 얘는 뭐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상증자는 보통 자본금, 액면 발행할 때는 자본금이 되고 현금이 들어오고, 이게 자산이니까 자산이 증가하니까 차변, 자본이 증가하는 거 대변, 이렇게 했죠. 현금이 들어오고 현금 유입, 자본금. 할증 발행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또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주식 발행 초과. 할증 발행은 그러니까 자본잉여금, 이게 자본잉여금이라고 있어요. 액면 발행은 불변, 할증 발행은 증가. 이건 한번 27번째 동영상 한번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요. 이제 이런다는 거. 그리고 자본이 증가. 유상증자는 자본이 증가해요. 이게 자본이 증가하잖아요. 무상증자는 뭐냐면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대신에 그만큼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의 법정 적립금 중에서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전체 자본은 똑같다는 거예요. 불변하다는 거예요. 자본은. 그리고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을 돌렸을 때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감소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에서 법정 적립금, 이익 준비금을 자본금으로 돌렸을 때 또 이것도 가능하죠. 감소. 그래서 이렇게 감소가 가능하다는 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한번 그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살펴보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이거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들도 쉬워요. 뭐냐면 무상증자 인터넷에 무상증자라고 딱 쳐면 무상증자하는 회사들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스가 나오니까 그 뉴스 나오는 그 회사들 메모했다가 그 다음에 그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셔가지고 쳐보셔요. 그러면 이런 게 다 나와요. 나오고 회사들 아니면 무상증자가 주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무상증자 관련된 회사들 한 뭐 계속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무상증자 이 배정 기준일에 처음에 그 공시가 났을 때 공시가 언제 났는지 공시가 났을 때 주가랑 그 다음에 뭐 신주 배정 뭐 이런 권리락이 발생하기 전에 신주 배정 기준일의 주가랑 뭐 여러 가지 그다음 권리락이 발생했을 때 주가랑 다 따져보셔요. 그러면 대충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무상증자가 보통은 호재로 작용하지만 100% 호재는 아니다. 왜냐하면 좀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셔요. 살펴보시면 대충 그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예요. 살펴보시면 되고 무상증자, 유상증자 할 때 이 설명들은 다 드렸을 거예요. 용어 설명은 다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신주, 무상증자 여기서는 500만 주. 지금 증자전 발행 주식 총수가 1000만 주잖아요. 그러니까 1대 뭐예요? 0.5죠. 0.5. 1대 0.5 무상증자 비율이 1대 0.5. 한 주당 0.5주 여기 있네요. 한 주당 0.5주로 신주를 배정한다. 하고 그다음에 신주는 어떤 걸로 배정하냐? 재원이 뭐냐? 재원이라는 것은 어떤 계정 과목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 근데 자본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게 자본잉여금은 다. 이익잉여금은 법정 적립금만. 이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 중 이거로 돌린다는 거예요. 자본금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죠. 그래서 이 금액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주 배정 기준일을 유상증자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신주 배정 기준일은 이때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만약 유상증자면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고 무상증자는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3거래일에 결제가 되니까 D-Day 빼기 이 거래일까지 그러니까 9월 21일이면 빼기 2면 19일이죠. 9월 19일까지 주식을 사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사야 이때 들어오니까 주식이 이때까지 주식이 있어야 되니까 입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19일까지 주식을 사야 돼요. 이때가 뭐냐면 이때까지 사야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일은 뭐예요? 20일은 당연히 권리락이에요. 이건 뭐냐면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떨어졌다. 락. 권리가 없다. 그래서 권리락. 그래서 이게 신주의 배당 기산일은 뭐냐면 무상증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배당을 1월 1일부터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주권 교부해서 그 다음에 상장을 하잖아요. 이 상장일.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보통 권리락을 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제 권리락 있잖아요. 신주 받을 수 있는 딱 되면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무상증자는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1000주 가지고 있다. 근데 이번 1대 0.5인데 그러면 몇 주가 들어? 500주가 나중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500주가 들어오면 여기 1000주 권리락 할 때 보면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만약 계산하기 편하게 만약 1대1이라고 하면 만약 5,000원이다. 그러면 2,500원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원이고 1대1이면 1000주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는 1대 0.5인데 계산하기 편하게 1대1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1000주가 나중에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1000주 있고 이 권리락 할 땐 이게 주식이 들어오는 게 주식은 이때 들어와요. 이때 상장 예정일에 주식이 들어와요. 계좌로 주식이 들어오는데 주가는 이미 여기가 2,500원으로 5,000원짜리가 2,500원으로 기록돼 있어서 마이너스로 지금 주식이 들어올 때까지는 이 배정 기준일부터 권리락부터 이때까지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그래서 그렇게 알고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 권리락부터 이제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분들은 이제 이게 착시 현상이 있어요. 주가가 많이 또 떨어져 보이잖아요. 이게 착시 현상인데 그래서 이게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실제로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때 그 권리락부터 상장 주식이 들어올 때까지 입고될 때까지는 못 팔잖아요. 주식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떨어지면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대부분은 좀 호재로 작용하지만 또 이런 리스크도 있다는 거. 이제 그렇게 좀 알고 계시고 워닝 리트리얼도 이제 보니까 이제 이렇게 무상증자 결정이 똑같아요. 똑같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것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좀 한다는 거. 그다음에 TS 트릴리온도 무상증자 뉴스가 나와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다 이렇게 보셔가지고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이렇게 보셔요. 이것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한다는 거. 예, 이렇게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경창산업은 보니까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동시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어, 좀 어떤 판단하기 유상증자 또 무상증자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뭐 주가 흐름을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무상증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또 3번 정밀전자도 그렇고 무상증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예.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용어는 익숙해질 거예요. 무상증자, 유상증자, 그 다음에 공시 이렇게 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익숙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좀 판단하실 때에는 좀 하는데 무상증자 같은 경우도 너무 획일적으로 이건 호재다, 악재다 그렇게 획일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그 이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사에서 이제 유통주식 수가 좀 적다. 그리고 이제 유통주식 수가 적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통주식 수가 적은 회사를 뭐 사는 것은 쉬워요.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팔 때 보면 힘들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는 사람이 없기, 유통주식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팔기가 힘들어요. 많이 팔려고 하면 주가가 변동성도 심하고 나는 이 가격에 팔려고 했는데 뭐 내가 파니까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주식이 떨어지면 좀 사는 사람들이 꺼리거든요. 이 회사 자체를 사기를 주식을. 그래서 유통주식수가 좀 별로 없는 회사들이 무상증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좀 기업 분할을 하기 위해서도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업 분할의 주식수를 늘려가지고 기업 분할을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유통주식수가 좀 늘어난다는 것은 좀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고 또 사는 사람들이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또 개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은 호재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권리락 같은 경우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이 권리락일 때 이렇게 착시 현상이 있어요. 이 착시 현상 내용은 똑같은데 뭐 기업 가치가 변동되는 건 없는데 이 착시 현상 때문에 주가가 또 사람들이 사는 경우가 있어서 사다 보면 주가가 오르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무상증자 할 때 재원이 자본잉여금하고 이익잉여금이잖아요. 이익잉여금 중에서 법정적립금 이거를 갖다가 줄여주고 차변은 줄여준다고 했죠. 그다음 대변에 자본금이 늘어나죠. 자본금이 이게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자본금이 늘어나는데 자본 잠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본 잠식. 이런 개념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좀 이익이 막 적자가 나고 하는 회사들은 자본 잠식이라는 이 용어가 막 발생하거든요. 자본 잠식은 뭐냐면 우리가 자본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이 있잖아요.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 그다음에 이익 잉여금도 있을 거예요. 이익 잉여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있죠. 기타 자본 잉여금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손실이 나면 이익잉여금이 이게 누적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손실이 나면 이게 이 결손금이 된다고요. 결손금이 돼서 이게 마이너스가 돼요. 이렇게 이익잉여금 표시를 마이너스로 해놔요. 이익잉여금이라고 안 하고 결손금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고요. 가르치고
그러면 자본 잠식을 할 때 우리가 판정을 뭐 하냐면 이게 이제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거를 갖다가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전체 자본 총계 할 때 뭐냐면 자, 자본 총계 자본금에서 이때는 자본금이 더 크겠죠. 이 자본잉여금도 없다 치면 만약에 뭐 계산의 편익이 없고 이익잉여금 결손이 난다. 그러면 자본 총계가 줄어들잖아요. 그쵸? 줄어들어요. 자, 자본금에서 자본을 빼요. 자본을 빼고 이 자본금으로 나눠줘요. 이게 뭐냐면 자본 잠식률이에요. 자본 잠식률. 이건데 만약 자 우리가 그 자본 회사가 좀 자본 잉여금을 줄이고 자본금으로 늘려요.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뭐냐면 자본금이 늘어나면 이 나중에 자본 잠식이 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조금만 결손금이 발생해도 자본 잠식이 되잖아요. 조금씩. 그런데 이게 자본 잠식률이 50%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상 되면은 뭐가 되냐면 그 관리 종목이 돼요.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은 상장 폐지가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냥 완전 자본 잠식이 되면 뭐 그런 거 없이 상장 폐지가 되고 그냥 이런 식으로 되는데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을 돌려서 자본금으로 이렇게 늘린다. 자본금이 늘린다는 것은 자본금이 크다 보면 결손만 나면 자본 잠식이 조금씩이라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좀 리스크가 있는데 늘린다는 것은 이제 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회사가 자본 잠식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본 잠식이 안 되고 이익잉여금이 나중에 좀 증가시킬 수 있는 누적이 될 수 있는 그 자신감의 표현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확률적으로 보면 좀 더 높은 확률로 호재로 작용하는데 우상증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더 낮은 확률로 악재 좀 이렇게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다. 이제 그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상증자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상입니다.